소장. 이지. 네, 안녕하세요. 한동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 변호사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오늘은 가짜 사나이로 유명하신 이근대인님 사건을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그 비투 사건이 있는데 네. 김모 씨라는 분이 2014년 2월에 누군가에게 2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런데 네. 그 해시태그를 보면 누가 봐도 이근대위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재무상황 문제 있어. 뭐 인성 문제 있어요. 뭐 이런 게 해시태그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고 이 김모 씨가 그 증거로 판결문까지 인터넷에 올린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근대인님 쪽에서는 어떤 해명이 있었나요? 예, 오늘 유튜브 영상을 올리셨는데 200만 원 안 되는 돈을 빌렸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중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갚으셨고 나머지는 스카이다이빙 장비랑 강습으로 갚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판결문은 어떻게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이근대위의 해명은 소장을 미국에 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대신 받았대요.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2016년 12월에 가셨고 1년 있다가 돌아오셨고 그 이후에 부모님이 전달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2017년 말경 이쯤 전달받았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제기된지도 모르고 있다가 예,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서야 이런 판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소장 부본이든 판결문이든 송달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민사소송법 186조에 보면은 동거인이 송달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걸 보충 송달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을 동거인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근대인님께서 미국에 계셨다면 예, 그 부모님을 동거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좀 애매하죠. 동거가 같이 산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근대인님 말은 미국에 있었다는 거니까 동거인인지 아닌지 법원에서 확인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송달이 무효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무효였더라도 그 이근대위가 소장을 전달받았다는 2017년 말경 이때는 그럼 항소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신 게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이미 정리가 된 겁니다. 판결 자체는 이제 유효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판결문을 보고 예. 눈에 띄는 정보가 있나요? 저희가 소장 쓸 때 청구 취지를 이렇게 쓰잖아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가오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죠. 그 소장이지 프로그램 저희가 만든 것도 이렇게 소장 나오잖아요. 그쵸. 이 빌려준 돈이랑 변제기가 언제까지다라고 정하면 알아서 청구 취지가 착착착 자동으로 나오죠. 예, 그렇죠. 네. 근데 판결문 주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4월 27일부터 다가오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이렇게 쓰는 부분이 2016년 4월 27일로 바뀌어 있거든요. 아마도 부모님이 2016년 4월 26일, 27일의 전날 소장을 받으신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근대인님께서 2016년 5월 20일자 비자를 또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하던데 예.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나? 그렇죠. 저희가 추측한 날짜에 소장 받으신 게 맞으면 저희도 조심스럽긴 해요. 나의 사건 검색을 직접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소송 실무상으로는 26일 날 받아야지 판결문이 저렇게 나오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으셨으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소장 받으셨기 때문에 해외에 있었다 그 말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근대인님 말씀 요지가 부모님이 대신 받아서 전달 안 했다 이 얘기면 네. 한국에 있었든 미국에 있었든 간에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로는 5월 20일자 비자는 소장 받은 날이랑 좀 비교해 봐야겠죠. 그것만으로 이렇게 해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인터넷에 갑론을박이 많은 게 예, 변론 종결일이랑 판결 예. 선고일이 예. 같은 날이다. 이 예. 판결문은 좀 이상하다라는 또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보통은
변론 종결일이랑 판결 선고일이 따로예요. 변론 종결일 4주 후에 판결 선고일을 따로 잡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긴 한데 이 사건은 청구 금액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3천만 원 이하 청구 금액은 소액 사건이에요. 소액 사건은 소액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소액 재판부 사건은 이렇게 변론 종결일 날 바로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즉일 선고라 그래요. 네. 저도 소액 재판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즉일 선고 엄청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의심 갖는 게 당연한데 소액 재판 많이 해본 사람들은 하나도 안 이상해요. 이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김모 씨라는 분이 예. 추가로 이제 뭐 녹취록과 문자를 공개했더라고요. 예. 녹취 내용은 뭐 이근대인님께서 2015년 10월 27일 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한 내용이었거든요. 예. 이런 설명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놀래긴 했어요. 놀라긴 했는데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녹취록에 따르면 녹음 날짜가 2015년 10월 27일이잖아요. 네네. 이근대인님이 그 갚았다고 말한 날짜가 언제 갚았다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갚은 날짜가 2015년 10월 27일 이후다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은 있겠죠. 네. 근데 현금은 그런데 이제 갚으신 것 중에 스카이다이빙 강습으로 갚은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강습한 거를 앞에 놓고 나중에 갚은 걸로 처리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긴 한데 네. 강습 날짜가 만약에 2015년 10월 27일 전이면 조금 매끄럽게 해명이 되는 건 아니기는 하죠. 그래서 녹취록은 대단히 중요한 증거긴 한데 갚았다고 말씀하신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꼭 있는데 네. 저희는 중립입니다. 저희는 보고 이제 법률적으로 판결문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중립입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 한 편을 드는 게 차라리 더 재밌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희 알겠습니다. 중립입니다.